자, 어디 할 거냐면 저기 187페이지. 거기 보면 중개계약이란 말이 나와요. 어려운 말이에요. 자, 중개계약은 요런 얘기예요. A가 B한테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고요. 의뢰란 말도 이제 좀 잘 쓰는 말은 아니죠. 부동산에 내놨다. 여기 부동산 사장님 내놨다. 이걸 의뢰. 이걸 조문에서는 중개계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이란 말이 낯선 표현이에요. 쓰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근데 시험 보실 때는 나와. 같은 말이에요, 의뢰하고. 이렇게. 그때 내놓을 때는 말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말.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제 서면 문서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주로 말이지, 말. 말로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부동산님은 여기서 이제 소개시키죠. 그래서 자기 가게 온 손님 중에 보면 또 이제 아파트 사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올 때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줘가지고 이제 요렇게 둘이 계약하게 만들죠. 그 B의 활동을 중개라고 해요, 중개. 둘이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매매. 아니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죠, 전세. 예? 예. 이런 매매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래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거래 계약이란 말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개 계약이란 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얘하고 얘를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중개 활동 과정을 보면 3단계예요, 3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 의뢰받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중개 계약이라고 그래. 어려운 말로는요. 두 번째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요. 중개 활동을 해준다고요. 소개. 자, 세 번째는 끝맺음을 한다고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다고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3단계예요. 그 중에 중개 계약은 내놨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의뢰 요것도 중개 계약이에요. 아파트 좀 구해주세요. 아파트 30평 아파트 구해주세요.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든 부동산 사장님하고 둘이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는 팔아주기로 약속, 여기는 사주기로 약속. 그 계약이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개라는 것은 이 중개가 이 중개예요. 이게 중개 활동이고 중개 서비스예요. 중개 서비스 해준 대가로 받는 게 보수예요. 그러면 중개 서비스를 갖다가 A는 제공을 받고 A는 B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기로 하는 둘 간의 약속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근데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의뢰할 때는 여러 부동산 여기뿐만 아니라 딴 부동산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경우도 있고 또요 한 부동산에만 한 집에만 내놓는 경우도 있죠. 보통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 군데 내놓죠. 여러 군데 내놓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불러요. 일반 중개계약 이렇게.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중개계약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두 가지.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좀 아시는 대로 요 보통 이렇게 해요. 근데 요걸 좀 시험에서 잘 내죠. 요쪽을 좀 보도록 합니다.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어디 가보시냐면 쭉쭉 넘어가셔서 190페이지 가보시고 자 요걸 보려고 한다고요. 전속. 그러면 여기서 전속으로 맡은 부동산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어깨가 무겁겠죠. 자기한테만 맡겼으니까요. 그 의무가 많습니다. 전속으로 맡은 부동산 사장님은 일단 첫 번째 전속 중개 계약서라고 하는 서면으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못해요. 아까 여러 부동산에 내놓을 때 말이에요. 이때는 말로 내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때는. 근데 전속으로 내놓죠. 말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뭘 써야 돼요? 서면. 이렇게.
근데 그 서면도 전속중개계약서라고 하는 법에서 정해놓은 양식, 그걸 꼭 쓰셔야 돼. 전속중개계약서, 이걸 꼭 쓰셔야 되고, 나중에 또 딴소리 하니까요. 자,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해두게 되어 있어요. 기간이 3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보관해 두시오. 이 서류를,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뭐 딴 말 넣으면 안 되니까요. 이게 전속중개계약서를 썼을 때 첫 번째 의무, 기본적 의무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는데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191페이지 가면 육각형 3번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 3번이 뭐냐? 유효기간이라고 써져 있죠. 3번? 유효기간?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약속시간이에요. 약속시간. 전속은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다고 그랬죠. 내놓으면서 무슨 얘기예요? 언제까지 팔아주십시오. 언제까지 매물을 좀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언제까지 이 약속시간이 유효기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을 자 6개월 내에 다가구 원룸을 좀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내놓을 수 있고요. 빌딩을 내놓으면서 1년 이내에 빌딩을 좀 팔아주십시오. 빌딩 팔 때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요게 약속시간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주일 내로 전셋집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게 유효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정할 수 있는데 손님이랑 사장님이 이걸 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3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건 법에 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유효기간은 어떻게 봐요? 3개월. 요걸 시험에 잘 내요. 다만 예외적으로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는 겁니다. 고기 네, 육각형 3번의 둘째 줄. 유효기간은 원래 몇 개월인데요? 3개월.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는 둘째 줄이요. 그 약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육각형 1번 가로 1번의 전속중개계약서의 사용 및 보존 의무라고 나와요. 그 두 줄 밑줄 긋습니다. 동그라미 1번 두 줄.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뭐 전속중개계약서를 어떻게 꼭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개혁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 계약서를 몇 년 동안 보존하시라. 3년 동안 보존하시라. 이거죠. 여기까지 딱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사실은 전속이다 그랬을 때 그건 기본적 의무고요. 핵심적 의무가 뭔가? 핵심적 의무는 이거 널리 정보를 공개하시라. 정보 공개 의무, 정보를 퍼뜨리시라 이거예요. 전속은 한 부동산에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만 정보를 알고 있고 독점한다면 이거 팔아주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보고 사장님만 믿을게요. 사장님 최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장님이 알아서 퍼뜨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동산에. 그래야 빨리 팔아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인데 이 제도가 없으면, 퍼뜨리는 제도가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은 나쁜 제도예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사장님한테 맡길 테니 사장님이 알아서 잘 퍼뜨리고 해서 빨리 팔아주십시오.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어요. 퍼뜨릴 의무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두째 줄까지 밑줄을 긋고요. 두째 줄을 보시면 며칠 이내 정보를 퍼뜨리라? 7일. 이거 7일 기억하셔야 돼요. 7일. 7일 내 정보를 퍼뜨리셔. 두째 줄까지. 근데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내려가 보셔요. 첫째 줄하고 두째 줄까지 밑줄 긋고요. 읽어보면 개혁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해요? 공개하셔야 되겠다 그랬죠. 정보망 또는 뭐요? 일간신문에 공개하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 이렇게. 그러니까 정보 공개할 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공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인터넷 망에 올리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무슨 방법이에요?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요새 일간신문 뭐 이거 누가 봅니까 이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거죠. 망에 올린다. 인터넷 망에. 그죠? 언제까지? 7일 내에. 그 망은, 이 정보망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렇게 막 들여다보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퍼뜨리는 거죠. 거기 망에 올린다는 것은. 예. 근데 전속으로 맡았을 때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만 합니까? 반드시
반드시는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자, 요 어디 있냐면, 우리 자, 위로 다시 올라가셔서, 가로 2번에 위로,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보세요. 다만, 나왔죠? 의뢰인이 뭐예요? 비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줄하고 넷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 그으셨죠? 이거예요. 의뢰인이 비공개를 갖다가 요청해오면 전속으로 맡은 개공일지라도 오픈하면 안 된다. 그죠? 어떤 경우에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왔을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할까요? 잘 없을 것 같은데. 응? 도망갈 때 어떻게 하셔요? 빚이 많아서 몰래 집 팔아먹고 튀려고 할 때 여러 부동산에 내놓고 했어요? 소문나게? 아니지. 그죠? 부동산 내놓을 때도 그 근처에는 잘 안 내놓을 거야.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사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면서 내놓을 거야? 쉬. 비밀로 해줄 것을 요구하겠죠. 그리고 복비는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준다고 그러지. 그래서 팔리면 챙기고 도망가버려요. 그럴 때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제일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든 겁니다. 뭐 그거 말고도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 자기 빌딩이 매물로 나왔다 그러면 시장에서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쉬쉬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빚 많이 져서 도망간 사람 생각하시면 돼. 그 이해 드물겠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오픈할 걸 원하지 누가 뭐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뭘 정보 공개하느냐. 공개할 내용이 총 7가지. 제일 밑에 가시면 박스가 있습니다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까지 해서 7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개할 때 보면, 자, 기억번부터 나오는데, 어떤 거 공개하겠는가? 당연히, 여기 있는 것들은 상식이요, 상식. 공개할 때, 종류, 중개작물의 종류, 그 다음에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뭐 이런 거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도배를 새로 했는지 아니면 벽이 금가가지고 비가 줄줄 새는지 이런 거 공개하는 거예요. 디귿번은 수돗물 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주방에 가스 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LPG를 쓰는지 아니면 열 공급 방식이 중앙 공급식인지 개별 난방인지 이런 거. 승강기는 왔다 갔다 잘 하는지 혹시 있기는 한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승강기가 가끔씩은 혼자서 문이 열리는지 뭐 이런 거. 무섭지 않아요? 저는 딱 옛날에 한번 경험이 딱 눌렀는데 시커매 줄이 대롱대롱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꼭 일보 뒤로 가서 딱 대기. 근데 애기들 보면 앞에 있다가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놈들 그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 타고 그랬을 때 막 앞에 서서 그러면 뒤로 물르라고 꼭 얘기하죠. 그래도 말 잘 안 들어요. 사람은 말을 안 듣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같아. 그럼 제가 뒤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공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1번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런 건 보통 보면 연신내역으로부터 뭐 3분 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주변에 무슨 재래시장이 있다. 무슨 마트가 있다. 무슨 백화점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거 공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주변이 막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볕이 안 든다. 뭐 이렇게 적는 거. 사람들 오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공개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민법 시간에 들어본 말이 나오네요. 이런 권리관계에 대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공개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흔히 보는 게 뭘까요? 요 중에서 공개하는 내용 중에 가장 흔하게 보는 거 대출이죠. 대출. 대출 얼마 있음, 대출 3억 있음,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당권이지.
그 다음에 또 많이 만나는 게 임차인 껴있을 때, 임차인 살고 있을 때, 임차권 2명, 보증금 각 2억 원씩 뭐 이렇게 이런 거 공개돼야 되겠죠. 근데 거기 보면 다만 권리자의 주소나 생명 같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 되게 예민합니다, 이제는. 그쵸? 거기가 시험에 잘 나와요. 얼마 전에 문자를 꽤 됐는데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 문자 이런 경우에요. 엄마, 나 컴퓨터란다. 휴대폰이 뭐 고장나서 그러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더라? 뭘 해서 하니까 뭐 전화 받으라고 그런가 뭐 어쩐가 뭐 이렇게 급한 이렇게 문자가 와서 2줄 3줄 이렇게 왔어. 그래서 우리 둘째 놈이 보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둘째 놈 이놈 새끼가 또 어디다 핸드폰 또 잊어먹거나 고장내고서 또 이놈이 핸드폰 안 가져가면 길 가던 아줌마 붙잡고서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해서 전화하거든.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그리고 가끔은 못 보던 전화 와. 그래서 받아보면 아빠 이렇게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오늘 집에 들어가면 이놈 새끼 혼내준다고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부터 이거 까먹어가지고 이 문자를 까먹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이제 자고 나왔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문자가 있어. 이거 혼내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 이놈 새끼 혼내야 되는. 근데 좀 있다가 다시 또 한 며칠 있다 또 왔어. 똑같은 문자가. 그래가지고 이놈 나 또 까먹은 거 생각나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서 분명히 혼내준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원 원장님이 그러는 거 이거 사기 문자라고. 그거 얘기 딱 하니까 제가 엄마는 아니잖아요. 아빠잖아요. 보냈으면 아빠라고 보냈는데 엄마 이것도 지금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가서 이제 이거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또 까먹었어. 근데 이게 사기 문자에서 돌아다닌대요. 이런 게 이 나쁜 놈들 시키는데 이거 어떻게 좀 발본 색출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뿌리 뽑았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나 봐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기당하는 게 뭐 돈이 엄청나대요. 그죠? 그러니까 속을 수 있다니까? 안 속을 것 같은데 상황이 되면, 제 아는 분은 500만 원을 뜯겠어, 500만 원. 자식이 어쩐다고 하니까, 붙여달라고 하니까, 자식한테 전화했더니 자식도 통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 붙여주고 본 거야. 엄마가. 예. 바보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다 그래.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한테 안부 전화할 때 가끔씩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문자 누르지 마. 그래도 또 자식이 어쨌다는 소리 하면 또 금방 또 헷가닥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실지 몰라. 돈도 없으신데 통장에서 털털 털어가지고 또 보내시면 어떡해. 나 그런 전화 안 해. 그러니까 개인정보 같은 게 어쨌든 다 유출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자가 올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무슨 식당에 가면 막 적는 거 있잖아요. 출입자 적게 돼 있잖아요. 그걸 적었더니 여기 전화번호하고 그게 나오니까 이 전화번호가 이게 또 정보가 돼서 이게 돈거리가 되나 봐요. 이것을 또 몰래 빼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요. 개인정보 때문에. 무섭습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 비읍번 나왔습니다. 비읍번이 뭐냐면 비읍번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공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공법이라고 나왔잖아요. 공법. 예? 공법. 말만 들어도 공포스럽죠? 공법. 여기 나와 있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방화지구, 미관지구, 뭐 수산자원 보호,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개발자원구역 끝도 없어.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거기 말고도 무슨 가축 사육 제한구역, 무슨 무슨 고도지, 별거 되게 많아요. 학교 환경 보호구역, 흔히 나온 거 그런 거. 위탁 고도지역, 무슨 되게 많아. 공법이 진짜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개하시라, 이런 거죠. 근데 다 공개할 수는 없어, 사실. 근데 대부분 중요한 것들, 공법 시간에 배우는 용어들 있잖아요. 용도 지역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 이런 거예요. 이거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시험법.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하시오. 이거 아파트 내놓을 때 10억에 내놨다고 쳐요. 그러면 10억이 예정 금액이에요. 내놓은 금액. 이게 예정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가도 공개해야 돼요. 공시지가. 근데 중요한 게 뒤에 보면 임대차를 소개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뭐요? 있다. 임대차라면 공시가를 공개 안 할 수도 있다. 임대차라면. 그 만약에 임대차를 소개할 때는 공시가를 뭐요? 공개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응? 해도 뭐 괜찮고 안 해도 뭐 괜찮고 그 뜻이에요. 의미 자체가. 네. 그래서 시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음번하고 미음번 아까 미음번 있었죠 왼쪽에. 그 다음에 시옷번 있죠 오른쪽에 시옷번 두 개 갖고 시험 내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는 들러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밑에 셋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 긋습니다. 요거요 공개했죠. 그러면 공개한 사실을 손님한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사실 통보 의무. 이때 공개한 사실을 통보할 때는 말로 하시면 안 돼요. 전부 다 문서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개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지체 없이 통보입니다. 그 셋째 줄까지 밑줄 그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로 통보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로 통보하셔야 된다? 문서. 셋째 줄에 문서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시면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의뢰인한테 문서로서 2주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어떻게 해요? 통지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시라. 이렇게 돼 있죠.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그건 14일이 가기 전에 한 번 이상은 통지하신다. 이게 일의 진척사항을 보고해 주는 거예요. 이때도 뭘로 보고해요? 말로 하면 안 되고 뭘로요? 문서로. 문서 동그라미.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의무. 이제 권리 해봅니다. 권리. 요 부동산 사장님의 권리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케이스만 보시면 돼. 요게 전속이니까 어깨가 무거워. 그래서 의무가 많은 거예요. 대신 권리도 센 거예요. 권리 그러면 복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예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권리예요. 원래. 근데 전속으로 맡았다 그랬을 때는 의무가 많아지는 만큼 권리도 많아져요. 그 권리 중에 위약금 청구권이 있어요. 위약금 청구권. 요런 게 더 생겨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공부할 때는 딱 한 가지 케이스 가지고 이해하세요. 요 사람이 B라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속으로 맡겼어요. 전속. 부동산 사장님. 사장님만 믿을게요. 사장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응? 그렇잖아요? A가 이렇게 전속으로 맡겼어요. 이렇게 신났죠. 그런데 A가 배신을 합니다. 다른 부동산에 또 내놓습니다. 그죠? 내놓고 C가 요렇게 D를 소개시키잖아요. D 이렇게. 그래서 D가 이거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팔려버렸어요. 그럼 A 입장에서 봤을 때 팔려고 했던 물건을 여기를 통해서 팔았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요? 여기는 전속으로 맡긴 상태인데 이 배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이 됐으니 A가 B한테 전화했겠죠. 죄송하다고 팔렸다고 이렇게. 이랬을 때 B는 전속으로 맡았던 B는 보수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보수 복비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거냐면 자기가 이 건에 대해서 역할을 했을 때 받는 거예요. 역할이 있어요 여기? 해준 거 없어 여기? 없죠? 그러니까 복비 내놓으라고 못해. 이 건에 대해서 역할하는 사람이 여기요 여기. 그러니까 보수는 이렇게 바꿨죠. 그러니까 여기는 복비를 받을 수가 없어. 복비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B는 A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배신자라고 할 수 있지. 배신자. 그래서 위약금을 물으라고 할 수 있어요. 위약금. 그러니까 보수 대신에 위약금 요게 생겨버려요. 그때 위약금을 얼마를 물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 A한테 B가 복비만큼이에요.
복비만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의뢰를 하고 전속으로 맡길 때 이거 팔아주십시오. 사장님만 믿을게요. 사장님 최고. 예. 90만 원 드릴게요. 팔아주면 복비를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렇게 배신했죠. 그러면 복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없는데 위약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긴 거다. 얼마를? 90만 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구를 붙여가지고 거래가 됐을 때는 90만 원을 보수 명목으로 번다는 거고 이거 안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된 상황이 되면 자기가 누구를 소개시킨 건 없는데 이 집이 팔렸다 그러면 이때는 위약금 쪽으로 90을 벌게 되니까 이 B 입장에서는 전속으로 맡았을 때 보수 확보가 돈 버는 것이 잘 되는 측면이 있겠죠. 보수 명목, 복비 명목이든 위약금 명목이든 90만 원 벌잖아요. 뭐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냐면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경우하고 구별해 보세요.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만 내놓은 게 아니고 딴 데도 막 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딴 데도 내놨다고. 근데 이렇게 팔렸어. 그러면 B는 A한테 복비 달라고 할 수 없겠죠. 여기서 팔아줬으니까. 위약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배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일반은 이렇게 내놓을 수 있고 또 딴 데 내놓을 수 있고 그래요. 그 중에 경쟁적으로 1등으로 거래시킨 사람한테 준다는 거니까 이렇게 내놨다고 해서 배신자가 아니죠. 그래서 위약금 청구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일반 경우는 이렇게 거래가 돼버리면 돈 못 벌어요. 여기는. 근데 전속은 어떤가요? 이렇게 다른 부동산에 팔아줘도 B는 어떻게 해요? 복비 명목으로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약금 쪼로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90만 원 확보가 된다니까요. 좋은 거죠. 이 입장에서는. 그런 뜻. 네.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 가보시면 193페이지요. 저 밑에 가시면 육각형 2번 중에서 193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 1번에 보면 위약금 지급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 안에 약정보수 전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를 한 경우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제목까지만 밑줄 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 됐습니다. 자, 또 넘어가 봅니다. 교재는 199페이지. 199페이지. 정보망. 이거 정보망이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정보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건지 개념만 잡고 가봐요.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 그죠? 200페이지 가보세요. 자, 요새는 이제 중개 하신 분들이 이 망을 통해서 다 거래를 합니다. 중개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죠. 그 그림을 보시면 한번 이제 그림 보세요. 두 번에 나왔던 그림이에요. 매도레인이 나옵니다. 위에 박스에 그림 보시면 제일 위에 그 사람이 위에 있는 갑이라는 개공한테 의뢰를 합니다. 팔아주십시오. 제일 위에 박스입니다. 지금 순서를 물어보기도 해요. 잘 보셔야 돼요. 팔아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동그라미 1번이에요. 안 써져 있지만.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어떻게 하느냐. 가로 1번 돼 있죠. 망에 올라가서 이게 물건을 등록을 시켜놔요. 망에 올려놔요. 이게 가로 1번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올려놓으면 밑에 쪽 이제 손님이 또 있을 거예요. 밑에 쪽에 보면 매수 의뢰인은 사주세요, 전세 구해주세요 그런 손님 밑에 의뢰인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부동산 사무실에 와가지고 자 살라고 하는데 32평 아파트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매수 의뢰라고 써져 있죠. 이게 사실 세 번째 활동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을은 여기가 이제 보면 손님지예요. 손님지. 살 사람 붙이는 데를 손님지라고 그래요. 아까 위에 갑은요. 물건지라고 해요. 물건지. 물건지 부동산이 위에 갑이고요. 손님지 부동산은 밑에 을이에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손님지 부동산 여기 사장님이 자기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 올라가서 매수 의뢰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보게 돼요. 물론 그 전에 자기 사무실에 그 찾는 물건이 나와 있다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물건을 소개시켜서 복비를 받을 수 있고 계약을 해버리면 돼요. 바로. 그런데
없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서 찾아봐요. 그게 검색이죠. 가로 2번이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찾았어요. 비슷한 거나 같은 걸 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장이면 찾는 사람한테, 그죠? 요거 몇 가지 찾은 것을 브리핑을 하겠죠. 누구한테? 매수 의뢰인한테. 그게 가로 3번이에요. 물건 소개한다고. 그럼 소개받은 매수 의뢰인은 어떻게 했어요? 요 중에서 내가 보고 싶고, 그 중에 요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더. 이거 가서 물건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밑에 있는 손님지 개공인 을은 지금 마음에 들어 하는 물건에 대한 물건지 부동산에다가 연락을 하지. 그게 가로 4번이라고. 그 물건지 부동산에 연락을 받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보나마나 자기 손님인 그 올린 쪽 그 주인한테 요거 누가 좀 보고 싶어 하고 관심 있다. 그래서 언제 괜찮겠냐고 해서 약속 날짜를 잡겠죠. 물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로 5번 이렇게 되면 약속 날짜를 잡고 결국은 물건을 보겠죠. 물건을. 그리고 마음에 들면 거기서 끝이 아니죠. 조건이 또 맞는지 봐야지. 거래 금액 맞춰봐야 되고 이산 날짜 맞춰보고 그게 조건까지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장 찍지. 그게 가로 6번이에요. 가만히 보면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 물건지 부동산, 물건 올린 쪽 부동산은 그 망에 올라가 있는 물건을 이제 지워야 돼요. 없애야 되죠. 이거 팔렸으니까. 그래서 가로 7번이 마지막이에요. 가로 7번을 별표하셔야 돼. 거래가 된 사실을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거래됐다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거래 성립 사실 통보 의무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가로 7번이지.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순서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정보망이라는 것 자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가 물건 올리는 이런 인터넷 공간이에요. 근데 물건지 부동산 사장님이 올려놓으면 손님지 부동산 사장님이 올라가서 이게 물건을 찾아봐가지고 서로 이 망에 올라있는 물건을 갖다 서로 이용하는 거죠. 정보를. 그쵸? 그렇게 되면 이 손님지든 물건지든 빨리빨리 붙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이 정도로 많이 확보하는 결과가 돼요. 그러면 중개할 때 훨씬 유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이걸 이용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망을 중심으로 해서 요 회원들인 부동산 사장님들이 뭉치게 되죠. 우리들끼리 정보를 이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보망은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정보망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배타적으로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일반 의뢰인이 직접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여기다 물건을 등록을 시켜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포털 사이트에 보면 뭐 직거래와 관련해가지고 거기다가 일반인도 막 물건 올리고 검색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사이트 있죠. 그건 이 정보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누구만 드나들 수 있어요? 개공. 그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망이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으셔야 돼. 지정을 받으신 것만 거래 정보망에 들어가요. 근데 현재 보시면 지역에 보면 그 지역의 사장님들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쫙 있어요. 뭐 두레라든지 뭐 스파이더라든지 각종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실에서 배우는 법조문에 나와 있는 정보망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현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 사설 정보망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은 정보망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쪽으로 오셔서 199페이지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걸 한 군데 밑줄을 봐야 됩니다. 199페이지 제일 위로 가면 가로 1번에 의 밑에 가로 1번에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를 꼭 밑줄을 그으셔야 되고
두 군데를 갖다가 동그라미 칠 겁니다. 첫 번째는 첫째 줄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핵심 부동산 사장님들끼리만 이용해요. 두 번째는 셋째 줄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지정에 동그라미 치시고 지정을 받은 자를 얘기한다. 지정 이렇게 지정을 안 받으면 여기 껴주질 않아요. 이렇게 여기가 핵심. 넘어가십니다. 이제 201페이지 가보십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이제 기계적인 내용이 돼서 이제 살살 보도록 합니다. 요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정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박스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있죠? 오른쪽 페이지 박스? 자, 이 박스를 별표하시고 지정 요건을 잘 물어봐요. 지정 요건. 이번 시험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 요건이. 예. 자, 1번에 보면 읽어볼게요. 거래정보방 가입 이용 신청을 한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숫자가 500명 이상 돼야 됩니다. 지금 20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거 500명 이상 회원이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시도는 17군데 시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생긴 게 세종특별자치시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시도별로 17개 시도에서 최소한 2군데 이상의 시도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쉽겠죠. 근데 서울하고 경기도만 가입돼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서울하고 경기도가 우리 인구의 거의 뭐예요? 반 정도 안 되나요? 되죠? 반 안 돼요? 예, 경기도는 좀 넘지 않아요? 반 정도 되죠? 반 약간 안 되려나? 하여간 반 정도 돼, 가까이. 근데 이번에 합격 인원 보면 서울에서 4,500명이요. 경기도가 5,500인가 그래. 합치면 한 만 정도 돼요. 만 명? 16,000명이 합격했거든. 나머지 시도를 다 합치니까 한 6,000명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5,000, 경기도 한 5,000. 경기도 조금 더 많죠. 인구가 좀 많아서 그런가? 어쨌든 이렇게 16,000 얼마 합격했어요. 네. 나머지 시도를 다 합쳐서.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증 따시면 자랑할 만해요. 뭐 4,000명, 서울에서 4,000 몇 명 합격한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 전에는 이게 배였어요. 배. 뭐 27,000명 합격했었으니까 그때 한 절반까지는 안 되는데 하여간 좀 줄었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1차는 조금 되도록이면 좀 붙여주는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2차에서 이제 걸러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2차에서 진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슨 과목 같아? 공법? 세법? 등기법? 중개사법에서 점수가 다른 과목보다 조금 잘라줘야 돼. 최소한 70점. 80점 넘겼죠? 2차 무조건 합격이에요. 80점 넘기면.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이제 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랬을 때도 최소한 70점 넘기시면 된다. 70점 넘기면 합격한다. 떨어지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차에서 이제 공법 옛날부터 어려웠어요. 근데 공법 점수도 이제 뭐 과락이 나오거나 뭐 40점대 초반이 나오거나 그러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최소한 몇 점 맞으셔야 된다. 절반은 맞아야 돼. 50점. 5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맞고 한 문제 틀리고 한 문제 맞고 또 맞으면 안 돼. 틀리고 그리고 끝까지 가면 50점 안 해요. 그래서 공법은 50점 목표, 중개사법 70점 목표 이렇게 되면 합격하십니다. 2차에서 막 고득점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합격만 하시면 돼. 그 다음부터는 점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셋째 줄에 시도별로 각 30명 이상은 합격해야 되겠다. 30명 이상이라고. 그 숫자 물어봤어요. 이번 시험도.
그래서 회원인 개공이 가입이 돼 있어야 이게 정보망으로서 지정받을 수 있고 2번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이것도 그 다음에 3번 공인인증사도 몇 명 이상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컴퓨터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회원들이 막 접속해서 이용할 거니까 서버 용량이 부족하면 다운돼 버려. 아니면 이용하려고 했을 때 막 속도가 느려지거나 그쵸?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 설비가 좀 좋은 거여야 되겠다. 거기 보면 4번 보면 정보망에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뭐야?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라. 컴퓨터 설비 확보 요게 핵심. 용량과 성능은 누가 정하죠? 국장 그죠? 국장이 정하는 정도의 서버 용량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요 지정 요건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정 절차 나왔는데요. 지정 절차와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이번에 일단 칠판 보시면 지정을 받으려면 법이 요구하는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겠다. 준비. 그래서 지정시켜달라고 신청을 한다. 지정 신청 이렇게. 그래서 신청은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어디다가? 지정 신청. 누가 지정해 준다고 그랬죠 아까? 지정권자 누구? 국장. 국장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럼 심사해가지고 어떻게 지정을 해주죠? 지정 처분. 누가 해줘요? 국장이. 그쵸? 요거 심사기간이 30일이에요. 30일 내 지정 처분. 지정이 있게 되면 정보망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가 된 거예요. 드디어 정보망 사업자가 됐고. 근데 사업자가 됐다고 해서 바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없어요. 밑에 보지 마시고 실판 보셔야 돼. 읽지 마시고 지정 처분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승인 받습니다. 약관이에요. 약관. 운영 규정을 약관이라고 봐요. 회비 얼마씩 거둘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누구의 승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국장의 승인. 국장이 하는 일이 많아요. 거기서 약관 승인해 주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은, 제정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은 요 사업자가 스스로 만들어요. 근데 검사 맡아주는 사람은 국장이다. 이거 검사는 3개월 내 승인 받으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설치 운영이에요. 그 다음에 설치 운영.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설치 운영했으니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막 그렇겠죠. 설치 운영 요것도 1년 이내 설치 운영하게 돼 있어요. 1년. 여기는 1년입니다. 1년. 여기는. 근데 그 1년이라고 하는 게 승인 받을 때부터 이렇게 1년이 아니고 위에다 그리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1년입니다. 지정을 받은 때부터 지정받아서 사업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하시오.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하시오. 이거 절차예요. 그래서 교재에서 밑줄 그어 볼 거니까요. 보시면 201페이지에서 육각형 2번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고 가로 1번에 제목만 밑줄 긋습니다. 지정 신청. 그 다음에 가로 2번 갑니다. 지정 및 지정서 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 처분이죠.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부터 셋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 국장은 신청을 받은 때부터 며칠 이내 지정을 해주시라. 30일 내 검토해가지고 합당하면 지정을 해라. 이게 셋째 줄 앞부분까지 30일이란 기간을 물어보니까 다른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자, 다음 페이지 가로 3번. 가로 3번에 보면 운영규정의 제정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두 줄 밑줄 긋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해서 누구의 승인을 받으시라? 국장의 승인 받으시라. 다 국장이네요. 근데 승인은 언제까지요? 3개월. 3개월이 중요해요. 3개월. 숫자 물어봅니다. 3개월. 그 다음 마지막에 가로 4번에 설치 운영 나오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정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설치 운영하시라. 1년 내 설치 운영하시라. 1년 내까지. 1년 물어보죠. 이 숫자들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1년 물어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법을 하다 보니까 법에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숫자 나오는 것들 보면 어떤 숫자가 많이 나올까 이렇게. 3자 많이 나와요? 진짜?
사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사자? 죽을 사자가 돼서 안 나와. 삼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30일, 3개월, 뭐, 하여간, 3년, 하여간 삼자 되게 많이 나와. 삼자 되게 좋아해. 삼위일체, 뭐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떤 글자, 일자 많이 나와, 일자? 꽤 나와요. 이자는 잘 안 나와. 근데 사자보다는 그래도 나오지. 삼자, 사자. 우자는 어떤 것 같아? 우자도 꽤 나오는데? 꽤 나와요. 상대적으로. 육자는 본 적이 거의 없어. 칠자는 아까 7일 내 뭐 나왔었는데 공개 언제까지 해? 정보 공개 며칠 내 공개? 7일. 인장 바꾸었을 때 변경 등록 며칠 내? 7일. 꽤 나오는데 팔자는 제 팔자. 중국 놈들이 좋아하는 팔자. 잘 안 나와 팔자. 구자는 어때? 구자 잘 안 나와. 구자도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홀수 같아. 홀수 1, 3, 5, 7 이렇게. 하여간 법전에 지금 제가 뭘 일일이 조사한 건 아니에요. 느낌으로 얘기하는. 느낌으로 해보니까 얘 글자가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요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이거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이거 왜 그래요? 몰라. 조물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숫자를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냥. 뭐 이유가 어디 있어? 그냥 좋아하는 거지. 왜 꼭 3년일 필요 뭐가 있어? 4년 하면 왜 안 되는데? 근데 싫은 거야.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인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 이게 생각하고 연구할수록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존재인지. 자,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회의 있잖아, 회의할 때 이제 비대면으로 회의했어. 정상들 뭐 G20인가 무슨 회의 때 할 때 비대면으로 자기 나라에서 다 앉아가지고 화면으로만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요 G20 요 회원 요 국들 회의를 할 때 의장국이라나 하여간 주최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주최국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인가 뭐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할 때 그 화면 뒤에 배경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색인 초록색 있죠. 초록색으로 딱 뒤에다 깔고, 우리는 초록색은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잖아요. 뒤에다 딱 깔고 이렇게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코리아 최고라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뭐 돈 얼마 줬어? 준 것도 없어. 근데 바탕 화면에 그걸 딱 깔고 하니까 사우디가 막 코리아 최고라고 해서 막 축제 세우고 그렇잖아. 나라도 그렇잖아. 나라도. 근데 그게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으셔야 돼. 그렇죠? 사람은 절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감성적인 존재예요. 이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 근데 가끔씩 이성이 있어. 가끔씩. 대부분 감성적인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 영업하실 때. 영업할 때. 그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뭐요? 잘못했다고 빌면. 그러면 우리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지라도. 그쵸?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그런 말 우리 영어 책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살고 보니까 잘못한 건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 잘못했다고 그냥 솔직히 딱 고백하는 거야. 거기다 돌을 던지기는 쉽지 않아. 잘못했으면 죽여주세요. 넘어가.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렇잖아. 장관들 많이 하잖아. 죄송하다고 막 절하고 막 이러면 또 마음이 또 풀어지잖아. 우리가.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야. 마음을. 이성적으로 토로해가지고 당신 생각 잘못해서 백난에서 이겼다고 쳐. 상대방 승복 안 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감성으로 풀어갈 문제지. 감성으로. 이 말이 얼마나 제일 중요하지. 우리 애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이걸 아는데 50년 걸렸어. 50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야 이성적으로 이러니까 너 잘못했잖아. 잘못 고쳐야지. 이렇게 해서 될 줄 알았어요. 안 돼 그렇게. 그걸 깨닫는데 한평생이 걸렸어. 우리 애들은 지금부터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이 뭐 했을 때 거기에 막 대대로 따져가지고 옳고 그러니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럴 시간 있으면 딱 먼 산 쳐다보고 벗어나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요. 밑에 가시면 하나 더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보십니다. 제일 밑에 가면 네모사 한번 밑에 육각형 1번 거리정보 사업자의 운영상 의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서 가로 1번부터 위치로 긋습니다. 별표하시고 중요합니다. 거리정보 사업자는 정보망을 통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만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하시라? 개공. 그러니까 그 밑에 줄 보시면 셋째 줄에 정보망에다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는 중개 대상물의 매물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밑줄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2번에 있습니다. 거리정보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쳐서 왜곡시켜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거리정보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아니 어떤 부동산 사장님은 매물을 올렸는데 제일 눈에 잘 뜨는 데다 막 올려줘. 어떤 사장님은 매물을 똑같이 올렸는데 돈 주고 똑같이 올린 건데 잘 안 보이는 페이지에다 올려줘.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안 된다는 게 이게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차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이 로테이션이 돼야지. 잘 보이는 데 갔다가 아니고 좀 안 좋은 데로 빠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차별적으로 공개돼서도 안 되겠다. 이거 누구의 의무죠?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무예요. 사업자의 의무예요. 핵심적 의무고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그러면 사업자는 누가 준 정보만 올려라. 부동산 사장님. 올릴 때 다르게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올려줄 때 똑같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를 차별을 둬가지고 공개가 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죠? 요거 중요한 거 이렇게 들어두시면 돼요. 자, 쉬겠습니다.